안녕하세요, 도자기입니다. 어느새 3월도 끝이 났네요. 참 3월은 어떻게 지나갔는지 정말 다사다난한 한 달이었는데 이렇게 해서 2022년도 1분기가 지났습니다. 작년에 제가 각 분기마다 읽었던 책들을 정리해서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올렸는데요. 올해도 역시 될 수 있는 한 1, 2, 3, 4분기 모두 읽은 책을 소개해드리는 영상을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2022년 첫 1분기에 읽은 책들을 한번 쭉 훑어보고 최근에 읽었던 책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여기 노션의 독서 목록을 벌써 3년째 쓰고 있는데요. 2022년에 처음 읽었던 책은 불꽃 같은 생의 수학자, 작가, 혁명가 소피아 코발렙스카야 전기입니다. 이 책은 지난번 영상에서 하나를 들여서 소개를 해드렸어요. 소피아 코발렙스카야라는 19세기 중후반에 유럽에서 활동했던 러시아 여성 수학자의 이야기이고요. 그 다음에도 쭉쭉 책을 에세이, 르포, 문학 쭉 읽었습니다. 출판사에 관한 책들도 좀 3권 정도 읽었고, 그 다음에 취업에 관한 책도 읽었고, 그 다음에 최근에 들어서는 미야시타 나츠라는 일본 작가에 좀 관심이 생겨서 특히 3월에는 양과 강철의 숲이라는 조율사 이야기랑 그 다음에 기쁨의 노래나라는 합창에 관한 이야기 소설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에는 아이는 왜 폴렌타 속에서 끓는가 이 애증의 소설을 드디어 제가 다 읽었고 그 다음에 미야시타 나츠의 바다거북 수프를 끓이자라는 에세이랑 최근에 또 아주 오래된 서점이라는 에세이, 일본 에세이를 2편 읽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1분기에 책을 쭉 읽었는데요. 그래서 이렇게 목록을 훑어봤고요. 지금부터는 어떤 책을 읽었나 최근에 읽은 책 3권을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책은 바로 아글라야 페토라니의 아이는 왜 폴렌타 속에서 끓는가입니다. 이 책은 작년 영상에서도 한번 등장을 했는데 그때는 미처 다 읽지 못했다고 했어요. 그런데 올해 3월에 드디어 다 읽어서 이제야 완독하고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아글라야 페토라니는 루마니아에서 출생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원래는 부모님이 서커스 단원이었다고 해요. 아버지는 찰리 채플린처럼 분장을 하는 광대였고 어머니는 고개사인데 머리카락을 천장에 매달아서 대롱대롱 달려서 고개를 하는 그런 고개사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서커스에서 일하는 두 부모님 사이에서 언니가 있고 그 다음에 아글라야 페토라니가 태어났는데 아주 어렸을 때 부모님이 스위스로 탈출을 하게 된다고 해요.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이야기가 쭉 담겨 있는데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배수아 작가의 번역서예요. 배수아 작가는 소설가이기도 하지만 독일어 번역가이기도 하죠. 책 자체는 술술 읽히는 책이에요. 그런데 책의 내용이 워낙 무거워서 작년에 이 책을 읽었을 때 제가 평소에 책을 자기 전에 읽다가 침대 머리맡에 두고 자는데 이 책을 자기 전에 읽고 베개맡에 두고 잔날 밤에 가위를 무려 연달아 3번이나 돌렸어요. 더 이상 못 자겠다 싶어서 다른 방으로 옮겨서 잤는데 그 이후로 이 책을 뭔가 읽기가 힘들어서 책장에 놓아두었다가 제가 3월 들어서 작업실에 출퇴근하면서 지하철을 잠깐 이용을 하는데 그 시간에 핸드폰만 보고 있는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책을 가방에 넣어서 지하철에서만 읽었어요. 그래서 역시 올해 다시 읽을 때에도 굉장히 읽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아글라야 페토라니는 루마니아에서 스위스로 탈출한 다음에 유럽 여기저기를 떠돌아다니면서 힘든 삶을 살았는데 정상적인 삶은 아니죠. 그런데 정상적이라고 할 때 뭐가 정상인지는 저도 잘 모르겠지만 여하튼 고단한 삶을 살다가 결국에 스위스에 있는 한 호수에 자살을 해서 생을 마감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솔직히 말해서 저는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자살하고 싶었어요. 그만큼 책의 내용이 너무너무 무거워가지고 진짜 읽기 힘들었고 특히 후반부로 갈 즈음에는 너무너무 읽기 힘들어서 읽는 거를 그만둘까라는 생각까지 했던 책입니다. 근데 그래도 다 읽었고 지금도 이 책은 뭔가 눈에 닿는 곳에 두고 싶지가 않아요.
저에게는 참 무겁기 그지없는 책입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나라를 떠돌아다니는 그런 분들의 삶에 좀 관심이 있는 분들, 그 다음에 지독히도 고독하고 좀 고단하고 슬픈 그런 삶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읽어보실 만한 책이에요. 이 책에 대해서 어떻게 말해야 될지는 아직도 힘든 책입니다. 그 다음에는 좀 분위기를 전환을 해서 미야시타 나츠 작가의 에세이 바다거북 수프를 끓이자를 읽었습니다. 이 책은 도서관에서 빌렸는데요. 미야시타 나츠는 여성 작가예요. 그래서 책은 주로 음식에 관한 에세이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음식을 만들면서 저자의 삶이랑 음식을 요리하는 게 맞물려 가면서 이어지는 에세이이고, 여러 가지 음식들이 등장을 하는데 사실 저는 요리하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음식들 만드는 이야기를 보면서 대신 대리만족을 느꼈다고 할까요? 저는 사실 요리를 좋아하지 않고 요리하는 건 안 좋아해서 요리는 그냥 끼니를 때우는 용도인데, 근데 여기에 이렇게 한 끼 한 끼 추억이 들어가고 정성이 담긴 미야시타 나츠의 음식과 관련된 글을 읽으면서 요리적으로 대신 만족하는 느낌이 가득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술술 읽어지는 책이고, 주말에 독서를 할 때 평일에 읽는 좀 자료조사를 위한 책이나 아니면 저 아글라야 페트라니처럼 좀 무거운 책을 읽다가 주말이니까 좀 느긋하게, 책도 느긋한 내용의 책을 읽고 싶어서 도서관에서 토요일에 빌려서 왔는데 그날 다 읽었어요. 미야시타 나츠는 이거 말고도 뭐 신들이 노니는 정원이라는 홋카이도에서 가족들이랑 1년 살면서 쓴 에세이가 있다고 해요. 그 에세이도 좀 읽고 싶어서 도서관에 반납을 하고 그 에세이를 좀 빌릴 생각입니다. 그 다음 책은 역시 일본 에세이인데요. 이 책은 아주 오래된 서점이라는 책이에요. 함축방에 관한 이야기이고 저자가 두 명이에요. 가쿠타 미스요랑 오카자키 다케시인데 어느 구성이냐면, 여기서 오카자키 다케시라는 사람이 가쿠타 미스요한테 헌책방, 도쿄에 있는 이 지역의 헌책방을 돌아다니면서 헌책방을 보고 책을 사고 이런 책을 사라는 미션을 내려요. 그럼 가쿠타 미스요는 그 지역의 헌책방을 방문을 해서 거기서 책을 사고 그걸 가지고 글을 쓰면은 이제 오카자키 다케시가 거기에 대해서 첨언을 하는 글을 쓰는 그런 방식입니다. 그래서 도쿄의 헌책방 하면은 진보초가 아주 유명한데 진보초 말고도 여러 가지 지역이 나와요. 시부야라든지 도쿄역에도 헌책방이 있다고 하고, 와세다, 그 다음에 가마쿠라 등등의 헌책방이 나오는데, 도쿄는 일본의 수도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땅값도 비쌀 텐데 그런 곳에 이렇게 많은 헌책방이 있다는 게, 이게 언제 나온 책이냐면 여기 정리가 됐네요. 그래서 이 글이 쓰여지고 중간중간에 폐업한 책방이 좀 있다고 하는데, 그래도 2017년 1월 기준으로 이렇게 많은 책방이 있다는 게, 한 나라의 수도에 이런 많은 헌책방이 있다는 게 좀 부럽다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뒤에 보면은 김현수 작가가 그런 취지의 글을 썼어요. 서울에는 이제 헌책방을 찾아보기 힘들어서 좀 슬프고 안타깝고 괴롭다라는 글을 썼는데, 저도 헌책방을 그렇게 많이 가는 사람은 아니지만 그래도 책을 좋아하고 책을 꾸준히 사는 사람으로서 헌책방에 관심이 있어요. 그런데 서울의 헌책방 하면은 옛날에 청계천 헌책방 거리가 유명했었는데, 저도 중학교 땐가 고등학교 땐가 전과를 사러 부모님이 헌책방 거리에 가신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제가 살던 동네에도 지하에 좀 작은 헌책방이 하나 있어서 거기에 초등학교 때 막 책을 팔고 거기서 책을 사고 그랬던 경험이 아주 조금 있는데, 그리고 최근에 헌책방 하면 떠오르는 경험은 몇 년 전에 부산에 보수동 헌책방 골목이 있잖아요. 거기에 가가지고 좀 여러 헌책을 샀었어요. 주로 러시아 도서랑 관련된 건데, 그때 제가 책을 러시아 어쩌고랑 관련된 책을 여러 권 사니까 거기 사장님이 러시아 관련 책을 항상 찾는 사람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책값도 한 권에 4,000원 그 정도로 싸가지고 마음에 들어서
제가 작년 가을에 부산에 다시 갔을 때 그 헌책방에 가려고 보수동 헌책방 골목을 갔는데 그 책방이 사라졌더라고요.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그냥 돌아왔는데 최근에 어떤 뉴스에서 섬진강 유역 구례구 KTX역 주변에 그 헌책방이 이사를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이 되면 한번 그 헌책방에 다시 방문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하튼 제 헌책방과 관련된 경험은 이렇고요. 여기에는 도쿄 여러 지역의 헌책방들을 다니면서 쓰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저는 도쿄에는 아직 가본 적이 없지만 일본어도 그냥 거의 더듬더듬 있는 수준에 불과하지만 그래도 도쿄에 가면은 이런 헌책방에 한번 한 군데는 가고 싶어요. 그래서 이 책도 술술 읽히는 책이었고요. 바다거북 수프를 끓이자를 읽고 바로 다음에 이어서 주말 동안에 이렇게 2권을 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가 최근에 읽은 책들이랑 2022년 1분기에 읽었던 책들 목록을 쭉 소개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조금씩 책을 읽고 있지만 다가오는 2분기에도 열심히 책을 읽어서 2분기에 4, 5, 6월 달에너도 어떤 책을 읽었는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